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2월 14일인데요. 상당수는 오늘을 발렌타인데이로 기념하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거사는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의 물밑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죠. 그 가운데 한 분이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최재형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해볼 이야기는 최재형 선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확히는 그 후손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н лежит в палате интенсивной терапии. Ему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весь необходимый уход. Он лежит в Кировоградской больнице. Врачи оценивают это состояние как критически стабильное. Но прогнозы пока делают не дают, потому что его недавно только привезли. Нужна динамика для каких-либо оценивающих действий. Он критически стабилен. Нет ни улучшений, ни ухудшений на текущий момент. 방금 전해드린 목소리는 최 발렌틴 씨의 아들 포터르 최가 뉴스 정면 승부에 보내온 음성입니다. 요약하면 독일에서 모스크바로 옮겨와 입원 중이다. 의료진은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다. 더 악화되거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재형 선생의 후손 최 발렌틴 독립유공자 후손협회장이 독일에서 사고를 당해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에 눈앞이 깜깜하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최재형 기념사업회 최양목 공동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선생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10여 년 전에 그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시베리아 열차 관광을 갔다가 예. 우연하게도 최재형 선생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예. 이 사업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역사의식 없이 그냥 살던 사람들이 최재형 선생의 말씀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재형 선생 같은 분이 우리들이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나 하는 자책감, 이렇게 몰라도 되는 건가 하는 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분들이 다녀와서 최재형 장학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최재형 장학회는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고려인들의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서 고려인들의 불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그런 그 뜻을 갖고 스타트하게 됐고, 통상 그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는 대부분이 그분의 친인척 후손들에 의해서 예. 이루어지고요. 또는 그 지역 그 고향 분들이 자기 고장에서 태어난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 아시다시피 최재형 선생님은 고향이 이 함경북도 경원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볼 수 없는 지역에 있고요. 또한 그분들의 친인척 중에 이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친인척 관계,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히 남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 그 여행 갔다 오신 지가 언제였습니까? 한 8, 9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네. 예. 그 어떤 점이 우리 대표님 마음을 사로잡게 했을까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 조국에 빚을 지고 또 그 조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나의 상품을 팔아주고 알게 모르게 그 많은 신세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최재형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도 소위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철저하시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말하자면 좀 인생을 역사의식과 함께 더 좋은 어떤 그 선순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우리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재형 선생은 뭐 교육사업도 하셨고 의병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 마지막은 결국은 체포돼서 어떻게 총살당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었는데요.
당시 최재형 선생의 집은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이자 모임 장소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안중근 의사도 최재형 선생 집에 묵으면서 사격 연습을 했고 당시 상황을 최재형 선생의 딸 최올가 씨가 회고록에 남겼는데요. 그 내용을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노보키에프스크에 살 때였다. 아능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듣기로 누군가를 사살할 준비를 한다고 했다. 우리 집 마당벽에 사람 셋을 그려놓고서 권총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소냐 언니와 함께 마당에서 자주 보았다. 아능칠이 하얼빈으로 가서 어떤 일본 군인을 죽였다. 그래서 자기도 죽었다고 얘기 들었다. 아이들과 부인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떠날 때 보따리도 많이 주었다. 예, 최올가의 육필회고록 나의 아버지 최재형에서 일부 발췌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흥칠이 안중근 의사고 누군가를 사살할 준비를 한다고 했다 해서 누군가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일 테고 그러니까 최재형 선생 집에서 안 의사가 거사를 준비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따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네.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 느꼈던 것이고요. 네. 예. 그 근처에 모독에 선생님께서 말리셨답니다. 예. 최재형 선생의 마지막을 좀 말씀해 주시죠. 4월 참변 이야기가 있는데. 최재형 선생이 1919년 그 3.1 독립운동 선언 이후에 꺼져가는 그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시다가 일본군들이 이 1차 너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에 주둔하면서 독립운동가들 색출하고 하는 그런 그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제 4월 참변이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대사건이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있지만 러시아 현지인들도 7천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사륙을 했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예. 여러분들의 독립지사들과 함께 선생께서 체포돼서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재형 선생 후손 이야기를 해보죠. 최재형 선생이 살해되고 나서 남은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선생께서는 상당히 많은 자제분을 두셨습니다. 근데 최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독재자 스탈린으로부터 5명 정도의 자제분을 정말 처형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그 자손들도 상당히 어렵게 살다가 예. 아시는 것처럼 1937년 스탈린에 의한 우리 그 고려인 강제 중앙아시아로 이주 때 이 모두가 짐짝 실리듯이 다 가고 그 역사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손들끼리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매우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살다 보니까 서로들을 못 챙기고 그렇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세월이 오죽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뉴스정면승부 담당 PD가 최재형 선생의 손자이자 모스크바 독립유공자 후손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 발렌틴 선생을 만나고 왔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후손들과 우리 모두는 탄압의 대상이 됐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최재형 선생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2년간 옥살이를 했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태어나 온갖 질병에 다 걸렸습니다. 심장, 폐, 간 말할 것도 없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탄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묻는다면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재형 선생의 아들이죠. 아들도 옥살이하고 강제 이주당하고. 그렇습니다. 그 손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나서 온갖 질병에 시달렸고 네.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묻는다면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슬픈 역사인데
자, 최 발렌틴 선생이 지금 얼마나 위독한 상황입니까? 슈로코프 그리고 이제 최표도로 최 아들의 전언에 의하면 지금 호흡과 영양 공급이 모두 인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들 소견으로는 소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혼수 상태에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병원비도 지금 걱정을 하는데 독일에서 5만 유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회원들이 자비로 성금을 걷어서 1만 유로를 보내줬다면서요. 네네. 오늘 지금 저희 이사장께서 마침 최 발렌틴 선생의 병환을 좀 볼 겸 해서 모스크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회도 국가 예산이나 다른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이제 후원과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매우 궁핍합니다. 특히 금년은 저희가 순국 100주년이 되어서 최재형 선생의 순국 사업을 지금 꿈꾸고 있었고 최 발렌틴 선생도 우리 사업회의 이사십니다. 예. 그래서 함께 그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래서 이렇게 돼서 정말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한데 저희들 능력은 한계가 있고 참 매우 저희들도 암담한 실정입니다. 예. 조국 독립의 모든 재산을 바치고 결국에는 목숨을 버렸고 후손들은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어 쫓겨다니고 지금은 병원비를 걱정해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고 병원비도 모자라고 또 지금 후손들은 만약 최 발렌틴 선생이 돌아가실 경우에 아버지 유해를 고국에 모셔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비용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께서 우리라도 십시일반 조금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저기 사단법인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있는데요. 예.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주십시오. 02에 541에 9075번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541-9075.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전화 부탁드리고요.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최 발렌틴 선생이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 발렌틴 선생의 아들은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고국 땅에 모셔오고 싶어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고국으로 나중에 모셔오는 문제가?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최 발렌틴 선생께서는 할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서 그 지역의, 독립유공자 자손협의회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최재형 선생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중에 이런 사고 되고 보니까 저희도 이제 경황은 아직 없는데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후손들 얘기는 유족들 생각은 한국에 와서 가능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면 고인으로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저희는 좀 여러모로 각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된다는 그게 지금 웃자가 오는 얘기도 아니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예. 저도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으로서 넉넉지 않지만 최재형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독립지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모두가 다 역사의식을 좀 더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최재형 선생님은 훈격이 현저하게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기리고 선양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정부나 관계 여로의 어떤 말씀을 드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도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좀 쉽게 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손들
참 그동안 너무너무 지지리도 고생만 하고 살았던 최 발렌틴과 같은 그런 후손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청취자 김원재 님께서 대표님 전화번호 말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계좌번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려주십시오. 계좌번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업은행에요. 예. 551-031652 다시 04-012 100-012입니다.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 551-031-652 다시 04-012 예. 기업은행. 여러분들 기업은행입니다. 최재형 선생 후손 예금주는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예, 아까 5416-9075 연락하시던가 지금 계좌번호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기념사업회 최양묵 공동대표와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최 발렌틴 선생이 건강했을 때 남긴 육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은 단 한 번도 최재형 선생을 잊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소련이 교류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1962년에 서훈을 줬습니다. 결국 조국은 최재형 선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국이 독립운동가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은 그들의 기억과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우선 기록을 해두면 어쩌면 우리의 조국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뒷일을 감당해 주지 않을까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우리 연예할까요?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연예계 단연 최고의 소식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 소식일 텐데요. 이 아카데미 사관왕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또 재개봉을 했다고 하고 전 세계에서도 다시 흥행몰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10일 날 그 시상식 당일에 이미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북미를 비롯해서 많은 이탈리아 또 비영어권 영화 오프닝 성적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사관왕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팬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는 26일에는 흑백 버전으로 다시 재개봉이 됩니다. 흑백 버전의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재개봉 열풍에 좀 예. 불을 지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판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네. 예. 조금 러닝타임 길게 해서 네. 그런 욕심도 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기생충이 드라마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감독판이 아마 미국 드라마 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봉준호 감독이 사실 러닝타임만 좀 더 길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하면서 이 시즌으로 이렇게 6개의 에피소드를 묶어서 미국 드라마로 만드는데 제작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아, 봉준호 감독도 직접 네. 하고요. 네. 예. 근데 벌써 뭐 주인공들 이름이 나오고 있던데. 네, 지금 물망에 오르는 배우들이 조금씩 이름이 좀 공개가 되는데요. 틸다 스윈튼을 비롯해서 여러 배우들이 지금 물망에 오른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틸다 스윈튼은 봉준호 감독이랑 작업을 해봤잖아요. 네, 뭐 봉준호 감독의 사단이라고 그 불리기도 하는데요. 설국열차를 비롯해서 옥자까지 또 출연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열렸던 칸 국제영화제에서 기생충이 공식 상영될 때도 옆에서 아주 큰 박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이 귀국하면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다고요? 네, 오는 20일 예정이 돼 있고요. 그에 앞서서 19일 날은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예. 귀국에서도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김 기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보이그룹인데요. 더보이즈의 쇼케이스 다녀왔습니다. 더 보이즈. 네. 새롭게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네, 2017년에 데뷔를 했고요. 이제 3년이 됐고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어떤 노래를 들고 컴백했습니까? 네, 이번에 데뷔 후에 처음으로 발표하는 정규 음반 리빌이라는 음반이고요. 예. 뭐 드러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타이틀곡은 팝 R&B 장르인데요. 기존에는 좀 소년의 풋풋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컨셉이 늑대예요. 그래서 좀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3년이나 됐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네요. 네,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룹입니다. 예, 그런데 그 티켓 이번에 콘서트를 열 계획인데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매진됐다면서요? 네, 다음 달에 이제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여는데요. 지난 13일에 이제 예매를 시작을 했는데 3분 만에 양일치가 다 매진됐습니다. 한창 인기가 상승 중인 것 같은데 이번 활동 목표와 각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멤버 중에 한 명이 음악 프로그램 MC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일 화제죠. 미스터 트롯. 인기 예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방송에 나왔던 출연자 정동원 씨가 오늘 하루 종일 실검에 올랐습니다. 네, 어제 방송은 이제 또 한 번 그 자체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28% 시청률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동원 군 14살인데요. 이제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 뒤에 정동원 군이 청춘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근데 저도 보면서 좀 눈물이 났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좀 많이 공감하고 마음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실검에 오르면서 화제에 오르지 않았었나요? 네, 지난번에도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좀 담담하게 노래를 트로트를 아주 맛깔나게 부르는 모습으로 예. 좀 주목을 받았고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의 빈소에서 슬픈데 참는 거야. 할아버지가 내가 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예. 좀 가슴 아파했죠. 예. 근데 정동원 군은 미스터 트롯이 첫 방송이 아니라면서요? 네, 제가 아주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영재발굴단에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왔고 그리고 또 MBC 놀면 뭐하니에서도 유산슬과 같이 또 듀엣 호흡도 맞췄습니다. 아마추어로 할 수 없네요. 네. 준 프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결승전 녹화를 앞두고 있다고요, 미스터 트롯? 네, 오늘 17일에 준결승 녹화를 마친 다음에 이제 결승 진출자들이 합숙에 돌입을 합니다. 그 예. 이후에 이제 19일부터 2박 3일간 이제 합숙을 하면서 경연을 펼치는데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요즘에 좀 스포일러 때문에 좀 골치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청객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흘러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예. 그렇죠. 지난 미스트롯에서 송가인 씨가 1등해서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스터 트롯 1등 누가 될까요? 지금 굉장히 20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워낙 가창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예. 또 여성들과 다르게 좀 퍼포먼스도 좀 뛰어나요. 그래서 1등을 누가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미스트롯에 출연하게 됐었죠. 개그우먼 안소미 씨 인간극장에 출연했네요. 네, 10일부터 14일까지 방송된 인간극장에서 그 개그우먼의 삶, 또 이외에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을 좀 진솔하게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공감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 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개콘 무대에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다면서요. 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좀 재미있게 그 모습을 풀어내서 그냥 웃으면서 봤는데 그 이면에 정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리고 아이가 안소미 씨가 집을 나가자마자 너무 울기 시작해서 아이를 데려갔던 것이 이제 그 무대 위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다 보여졌는데 그 모습이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네. 드라마 얘기 해보죠. 야구 드라마로 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신드롬을 일으킨 스토브리그. 네. 곧 종영하네요. 오늘 종영입니다. 아, 제가 네. 종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몰아서 보려고. 저도요. 오늘 종영합니까? 네. 이게 근데 이 스포츠 드라마가 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오랜만이지 않는가. 네, 저도 뭐 손에 꼽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서 마지막 승부 정도. 네, 그래서 워낙 그 인기가 많이 그 성경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가 있었는데 시청률도 최고 시청률을 찍었고 17%가 나왔거든요. 17% 대단하네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다들 재밌다고 한 이유가? 네, 아무래도 배우들이 저는 좀 큰 힘인 것 같은데 캐릭터에 워낙 몰입을 해서 정말 야구 선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연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들 그리고 탄탄한 구성이 아무래도 좀 조화를 이루어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 룰 이런 거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저 주위에 야구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벌써부터 시즌2 해달라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많으면 시즌제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예. 이 드라마는 그 스포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시즌2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토브리가 처음에 방송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인기를 얻으리라고 나면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매니아 정도의 인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신드롬이죠. 네. 네. 자, 저는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 네. 몰아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JTBC에서 첫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더 로맨스. 예능 프로그램입니까? 네, 뭐 리얼리티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끝이 이제 그 웹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시도인데요. 청춘 남녀 스타들이 이제 짝을 이뤄서 이제 서로 그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놉시스를 만들어서 대본까지 쓰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다른 짝짓기 프로그램이랑 다른 겁니까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두 사람의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드라마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이 좀 다른 점이죠. 우리가 흔히 뭐 남사친, 여사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연예인 관계가 아니고 그런 친구 사이에 만나서 이게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겁니까? 네, 뭐 그 김지석 씨, 유인영 씨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14년 동안 이제 친구 사이로 지냈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조금 그 달콤한 분위기가 예, 좀 있어서 예. 아마 그 점도 좀 시청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밖에서 젊은 우리 친구들이 다 웃네요. 아, 예. 그렇나. 저분들은 가능한가 봅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럼 나중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걸로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웹드라마도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연애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